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급등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늘었습니다. 9월 한 달간 일자리 순증 25만 4천 개였는데요. 이코노미스트 예측이 15만 개였거든요. 이 예측을 크게 상회한 거고요. 3월 1에 최대 월간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4.1%로 둔화됐습니다.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 수준보다 임금 상승 수준이 상당히 더 높죠. 고용지표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시도 화답을 했고요. 그동안 미국 증시한테는 유일한 불안 요인이 고용이었어요. 미국 경제에 문제는 많죠.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이런 문제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줍니다. 증시가 주목하는 요인들은 GDP 성장률, 인플레, 고용, 기업 실적 이런 거죠. 이런 문제들 중에서는 고용만이 불안했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 고용만 해결되면 된다. 이거였는데 고용이 문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얘기예요. 8월 2일에 7월 고용지표 나왔었죠.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불안감을 촉발시켰죠. 실업률이 4.3%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경보가 떴다. 그리고 클로디아 쌈이 고안한 규칙, 쌈 룰에 따르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금요일 고용지표 나오면서 이번에는 쌈 룰이 안 맞았다. 이번은 예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쌈룰, 쌈의 규칙이라는 거는 실업률이 과거 1년 동안의 저점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가장 낮았을 때보다 0.5%포인트 상승해야 돼요. 실업률 4.3%는 이 쌈룰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0.5%포인트라는 게 그렇게 크게 실업률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마다 이 0.5%포인트가 곧바로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급등한다. 이게 쌈룰이에요. 1970년부터 모든 경기 침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9월 지표에서 실업률이 하락했어요. 8월 지표에도 사실 하락하긴 했어요. 그런데 8월 지표에서는 일자리 순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9월에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한 거죠. 그런데 9월 지표 나왔는데 일자리 순증이 이렇게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일자리 순증의 3개월 이동평균, 이 검은색 선 그래프입니다. 하향하다가 상승 반전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었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번은 예외일까? 왜 올라가던 실업률이 다시 하락한 걸까? 과거에는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는데 왜 이번에는 하락 반전한 걸까? 이런 분석들이 금요일, 토요일에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이유, 이번에는 대량 해고가 없었다. 대량 해고 없었던 거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인데 보통 경기가 나쁠 때는 일부 업종에서 해고가 시작되면 이게 산업 전후방 효과, 연관 효과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퍼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호경기다. 경기가 받쳐줬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대량 해고로 커지지 않았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실업률이 올랐기는 했는데 이 원인이 해고라기보다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서였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들어왔는데 일자리를 곧바로 못 잡아서 실업자로 분류가 된 거다. 해고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가 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취업했다가 해고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안 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미국이 코로나와 함께 대량 해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량 해고 후에 채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과잉 고용을 했습니다. 이 과잉 고용을 조정하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간 거다.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채용을 유보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유는 고금리 상황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채용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순증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미국의 고용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산업 간 고용 격차가 심합니다. 주로 이 4개 업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어요. 여가와 접객, 헬스케어와 사회적 돌봄, 정부 일자리, 건설 이쪽입니다. 이쪽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도 9월 지표를 보면 고용 증가 업종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소매업이 고무적인데 임의소비재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올해도 14%, 굉장히 높죠. 그런데 내년 이익 성장률 예상도 동일한 14%입니다.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임의 소비재도 잘 팔린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 지출이 활발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순고용 증가는 증시에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고용이 네트로 증가했다. 그 증가폭이 커졌다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증시의 경기 연착륙처럼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고용 증가가 증시에 나쁜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목적은 경기 부양이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이미 좋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적어도 금리 인하의 절박성은 줄어든 겁니다. 잘못하면 금리 인하를 유보할 수 있어요. 경기 연착륙이 증시에 가장 좋은 뉴스라면 두 번째 좋은 뉴스가 금리 인하일 거예요. 그런데 연착륙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증시가 헷갈린 거죠. 그래서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후에 증시의 장중 출렁임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했어요. 결국 S&P 500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이 헷갈렸다고 할 수 있죠. 자, 고용지표 이렇게 나오니까 FOMC는 당분간 전복컷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고용지표 발표되자마자 채권금리가 급등했어요. 이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뛰었어요. 단번에 12bp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왜 채권금리는 올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지표 이렇게 나오니까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으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채권금리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의 추가 둔화 가능성도 줄어든 거 아니냐. 시급이 1년 만에 4% 올랐다는 거는 결국 인플레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금리 오르는 거고요. 인플레가 높은데 금리 인하 계속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호경기가 유지되면 채권금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채권금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모기지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금요일에만 27bp 상승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올랐습니다. 9월 17일 전복컷 단행한 이래 모기지 금리는 42bp 올랐어요. 모기지 30년 고정금리가 금리 인하 전에는 6.1% 정도 됐는데 지금 6.53%입니다. 6.1%가 최근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 내리니까 반등한 거예요. 그것도 큰 폭 반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전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가 연준의 9월 전복컷은 실수였다. 중립금리가 상승한 게 확실하다. 금리를 내리니까 곧바로 경기가 반응하지 않느냐. 과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리 서머스 말이 맞다면 큰일이죠.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파월 연준 의장 얘기와는 정반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복컷 단행하면서 인플레도 계속 둔화할 거다.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준금리는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서 계속 경기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 FOMC가 2번 더 남았습니다. 11월,
11월에 있고 12월에 있는데 11월 FOMC는 대선 직후예요. 그래서 대선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1월 FOMC 이전에 지표들이 몇 개 나옵니다. 물가 지표 2개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지표, 11월 초에 10월치 고용지표 나옵니다. 연준이 11월 금리 결정에 이 데이터들을 반영하겠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